여러분 반갑습니다. JJ 리더입니다. 금일 2022년 2월 25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은 플러스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1%대 상승을 좀 해줬고요. 코스닥 시장은 3%가 조금 안 되게 상승을 해주면서 아주 양호한 모습으로 잘 마감이 됐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몸통의 길이가 좀 긴 양봉 캔들로 만들어졌다면 훨씬 더 좀 좋았을 시장이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은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 급락 출발을 하면서 정말 시장에 큰 우려감을 주는 모습이었는데 그 하락분을 다 회복을 해주면서 양봉 캔들로 전환을 시키고 플러스로 마감을 해주는 아주 강력한 좀 저가 매수세에 의해서 좋은 모습으로 좀 마감이 되는 그런 시장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바로 오늘 시장 특징 좀 살펴보고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세 종목 좀 대응을 해봤는데요. 대우조선해양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우조선해양이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시장에 좀 급락으로 인해서 어제 음봉을 그리고 아래쪽으로 좀 빠졌었죠. 그렇지만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 않는 모습이었고 사실 제가 이 종목을 어제 수급주 매매 대응을 해서 좀 수익을 내려고 매수대기를 했는데 이 종목이 계속 한호가 위에서 반등이 나와서 이게 체결이 안 돼서 진짜 아쉬웠던 종목이었습니다. 체결이 됐다면 빠르게 종가 무렵에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챙겼을 종목입니다. 어제 수익을 충분히 챙길 수 있는 기회를 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체결이 안 돼서 제가 오후장에 한도가 위로 좀 올려서 매수 대기를 해가지고 이게 오후장에 좀 체결이 됐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좀 수익이 났는데 분봉상 움직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어제 굉장히 이 종목이 저를 좀 아쉽게 했어요. 장 초반에 아래쪽으로 빠르게 떨어지면서 이게 수급주 매매 타점이 이 매수가가 딱 이 아래꼬리 한호가 아래였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떨어지질 않아서 자, 제가 여기 표시해 놨죠? 800원짜리. 근데 이게 85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제가 매수대기를 해놨는데 체결이 안 되고 반등이 나와서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체결이 됐겠죠. 만약에 여기서 매수가 됐다면 그러면은 종가 자리에서 매도니까 여기서 매도가 나가면서 바로 수익을 챙겼을 종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다시 떨어져 가지고 제가 오후에 두옥간과 좀 올려서 위쪽에서 이제 매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래쪽으로 좀 빠지긴 했지만 오늘 갭을 띄웠다가 빠졌지만 바로 들어주면서 다시 이제 어제 만들어졌던 그저께죠. 이제 그제 만들어졌던 이 종가 자리. 자, 여기다 이제 매도를 하면서 바로 수익 챙기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뭐 위로 제 수익 난 부분만큼 또 상승이 나오면서 굉장히 또 아쉬웠던 종목인데 어쨌든 뭐 저는 원칙대로 매매 대응을 해서 수익을 좀 잘 낸 종목이 됐고요. 결국에는 뭐 아래쪽으로 다 빠졌어요. 저는 뭐 아침에 빠르게 수익 챙기고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일봉상 보면 이 종목이 가장 이제 조선주 중에 강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대응을 했던 거고요. 조선주 중에 다른 종목을 대응을 했더라도 전부 다 수익이 났었을 가능성이 이제 높습니다. 다 상승이 잘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대우조선해양을 대응을 한 이유는 이 종목이 가장 강했고 대장주였기 때문에 그래요. 구독자분 중께서 이런 질문을 주신 분이 계세요. 최근에 뭐 수급주 매매 대응을 안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안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좋은 종목만 좀 추려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나오면 대응을 합니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도 사실은 완벽하게 제 마음에 드는 종목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고점 자리 뚫고 가는 자리였고, 이런 121선 자리를 돌파하는 자리였고, 조선주들이 대거 상승이 나오는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대우조선해양이 대장주였기 때문에 대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확률이 높고 대응했을 때 수익 확률이 높아질 수 있는 종목을 저는 이제 추려서 좀 대응을 하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좀 확실한 종목을 대응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우조선해양으로 수익을 좀 잘 냈고요. 자, 대우조선해양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렇게 이제 매매해서 수익 냈죠. 그리고 앞전에도 여기서 상승 나올 때 제가 이렇게 수익 냈던 적이 있어요. 요거는 실전 매매 제가 또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어제 이제 체결이 안 돼서 제가 조금 위로 올려서 오후장에 이제 매수가 됐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오늘 이제 상승이 나오면서 바로 수익 챙기고 잘 마무리가 된 종목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우조선해양 매매 마쳤고요.
자, 두 번째 종목으로 심택 매매를 좀 했습니다. 심택은 제가 시초가에 좀 공략을 했다가 시초가에는 수익을 좀 내질 못했어요. 본전가에 바로 매도를 했고요. 움직임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서 갭을 띄우고 오늘 기판주들이 장 초반부터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서 저는 바로 좀 슈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했다가 시초가에는 수익을 못 냈고요. 그리고 지켜보고 있다가 아래쪽으로 빠진 이후에 요 고점 자리 다시 돌파를 할 때 이 윗구간에서 이제 요 정도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이렇게 수익 줄 때 빠르게 절반 물량 수익을 좀 챙겼습니다. 조금 더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래쪽으로 빠지면서 제 매수가를 위협하길래 한 두 호가 정도 위에선가요? 예, 매도하고서 수익 챙기고 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심택 매매한 내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시초가에 이렇게 이제 매수를 했는데 움직임이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매수가에 근처에서 매도하면서 뭐 수수료 마이너스 정도 첫 매매 구간은 마무리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요 고점 자리 이제 돌파하는 모습을 보고 조정 자리에 매수해서 절반 물량 윗구간에서 수익 챙겼고요. 나머지 절반은 보고 있었는데 제 매수가를 이제 터치하는 모습이 나와서 바로 매도하고 수익 챙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심택 매매 마쳤고요. 자, 오늘 기판주들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죠. 그런데 심택도 그렇고 뭐 다른 종목들도 고점을 경신하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지만 강력하게 좀 장대양봉으로 뽑아주지는 못하는 모습이라 조금은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시장 대비 월등히 강한 섹터의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 제가 말씀드린 종목 중에 또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이 있죠. 자, 이따 좀 특징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 종목으로 오늘 시장 대장주죠. 로보로보 매매를 좀 했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오늘 굉장히 아쉽게 충분히 좀 수익을 낼 수 있었을 종목인데 제가 좀 인내심이 부족해서였나 이 종목을 좀 수익을 내질 못했어요. 자, 아침서부터 엄청나게 빠르게 슈팅이 나왔죠. 오늘 대장주라고 제가 이 종목을 판단을 했고, 왜냐하면은 큰 상승 이후에 긴 이제 쉬는 기간을 가졌잖아요. 근데 시장이 급락을 하는데 얘는 이렇게 서서히 우상향을 했죠. 그리고 오늘 이제 52주 신고가에 완전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매물대가 없는 자리로 돌파가 나오는 자리였기 때문에 거래대금도 실렸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오늘 대장주고 아침서부터 빠르게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살짝 조정 주다가 저는 10시 반이나 11시 전에 상한가에 들어갈 것으로 좀 시나리오를 짰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매수를 좀 했고요. 조정들 때 이 정도 구간에서 매수를 했는데 수익 구간이 발생을 했죠. 그런데 수익 실현을 하지 않고 제 이제 시나리오는 이 고점 자리 근처에서 절반 팔고 나머지 상한가 들어가면 일단 지켜보겠다. 이런 이제 계획을 좀 세웠던 거죠. 근데 아래쪽으로 빠지길래 요 저점 자리 이탈이 나와서 일단은 절반 물량은 제가 좀 덜어냈어요. 그랬더니 역시나 이제 들어줬죠. 근데 다시 또 빠지고서 이 저점 자리 이탈이 나오길래 여기서 또 나머지 물량을 일단 잘라냈습니다. 자, 그랬더니 제 물량 딱 잘라내자마자 바로 상승이 나와서 이렇게 올라와 버리더라고요. 참 보고 있으니까 또 열이 받죠. 그래서 올라왔다가 다시 떨어질 때 다시 여기서 또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다시 매수를 해서 이게 또 이제 수익 구간이 계속 발생을 했어요. 제가 만 원에 아마 매수를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 고점 자리까지 뭐 2.6% 정도 반등 구간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뭐 2% 이상권에서 수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죠. 제가 이 종목 오늘 충분히 상한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대장주로 판단을 했다고. 그래서 계속 홀딩을 했죠. 근데 또 흔들었죠. 여기서. 자, 여기서 거래 싫으면서 살짝 또 뺐잖아요. 이때 이 호가창의 움직임에서 10만 주 물량 정도 이 험해수 물량이 좀 있었어요. 험해수 물량이 있으면서 그 험해수 물량이 빠지면서 여기 아래쪽으로 물량 실으면서 빠졌거든요.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런 모습은. 그래서 제가 아 이거 아닌데 싶어서 일단은 또 여기서 물량을 좀 팔았습니다. 근데 일부 물량은 한 두 호가 위에서 제가 또 정리를 해서 수익을 좀 챙겼고 여기서는 이제 본정가 조금 아래쪽에다 매도하면서 뭐 여기서는 또 약수익으로 마감이 됐죠.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또 살짝 들어 올리더니 이렇게 이제 슈팅이 나온 겁니다. 제가 이제 그렸던 그림대로 간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아 진짜 제가 이 종목 오늘
정말 뭐라 그럴까요? 좀 아쉽기도 하고, 제 스스로의 그 견디는 인내심이 좀 없었던 부분도 굉장히 좀 한탄을 하고 흔들렸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충분히 판단을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못 믿은 거죠. 이런 중간중간에 이런 이 세력들의 드라이빙에 이제 속아 넘어가면서 이제 물량을 계속해서 좀 뺏기는 그런 매매를 했던 게 좀 아쉬웠던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로보로보 매매한 내역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뭐 3분봉으로 좀 보여달라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뭐 3분봉으로 봐도 상관없고요. 예. 1분봉으로 봐도 뭐 상관없습니다. 자, 아침에 이제 조정 구간에 매수를 해서 수익 구간이 발생을 했는데, 아래쪽으로 이 저점 자리, 여기 저점 자리죠. 이탈을 하길래 바로 이제 물량을 일단 좀 덜어냈는데, 들어줬다가 다시 또 이 저점 자리 이탈을 해서 여기서 또 매도를 했죠. 정확하게 이제 제 물량을 다 뺏어 간 겁니다. 이렇게 운전을 하는 거예요, 세력들이. 근데 제가 여기서 또 다시 샀죠. 예, 이거 충분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수익권이 2% 이상 한 거의 3% 가까이 발생을 했는데 안 팔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일단은 또 물량 절반 덜어냈죠, 수익권에서.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린 이 허매수 물량 흔드는 구간 발생을 할 때 아 이거 좀 아닌가 싶어서 물량을 좀 던졌더니 이게 또 상한가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충분히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했고 판단도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매수 주체의 드라이빙에 제가 또 물량을 털리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문제인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종목도 좋은 종목도 잘 발견을 하고 다음에 만약에 매매 대응을 할 때는 뭐 잦은 좀 흔들리면은 좀 견디면서 충분히 또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그런 좀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반성을 하는 그런 종목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세 종목 좀 대응하고 매매는 좀 마무리를 했고요. 자, 바로 시장 특징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보로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52주 신고가에 월봉상 완전 신고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잘 봐야 돼요. 자, 파동상으로는 2차 파동 구간이죠. 이렇게 이제 1차 파동이 만들어졌고 한 차례 쉬어가다가 2차 파동으로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좀 가격상으로는 높은 구간이라 부담스럽긴 하지만 워낙 강력한 좀 재료를 달고서 테마가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 대금도 넘겨버렸죠. 예, 이런 거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잘 봐야 됩니다. 삼성이 로봇 사업팀의 이 10배 가량의 이제 규모를 키워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슈가 있고요. 또 5G 옵션 4 기술 공개 임박 이슈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에 좀 들어갔기 때문에 로보로보가 대장주고 이 종목을 아주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일동제약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동제약도 전고점 결국에는 뚫고 갔습니다. 예, 어제도 고점 자리 뚫고 가면서 슈팅을 좀 주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이게 어제 시장이 좋았다면 오늘 모습이 어제 나왔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오늘 결과적으로 나왔고 이 종목도 이제 3차 파동으로 들어가는 구간이죠.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 마찬가지로 가격상으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위치입니다. 뭐 거의 만 원대 초반에서 현재 6만 원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아주 부담스러운 위치고 다만 이 종목도 고점 뚫고 가면서 거래대금 돌파도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주 양호합니다. 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정부에서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관심 대상 종목이기 때문에 강력한 수급에 의해서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래대금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터졌죠. 1조가 터졌습니다. 1조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다음 주에 움직임 좀 관심 있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움직임이 좀 있었죠. 대표적으로 CS윈드가 뭐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이 오늘 바닥권에서 한 18%대 상승이 나오는 아주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래대금도 1,000억을 넘게 터뜨렸죠. 자, CS인들은 제가 여기서 엔벨로프 하단선 매매를 했다가 요 정도 구간에서 이제 수익 챙기고 마무리했던 종목인데 홀딩을 했다면 아주 큰 수익이 났었을 종목인 것 같아요. 근데 뭐 후회는 없습니다. 어쨌든 뭐 수익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울 뿐이죠. 자, CS윈드 같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이 나왔던 이유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이 유가가 급등을 하고 가스값이 급등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에 대한 이제 수요가 생길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생겼죠. 예, 그래서 풍력 관련주들이 움직였고 또 태양광 중에 이제 대표적인 종목인 OCI도 좀 움직였죠. 자, OCI도 이렇게 상승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뭐 CS 베어링 같은 경우도 급등이 좀 나왔죠. 자, CS 베어링도 오늘 20%가 넘게 상승이 나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일봉상의 위치는 좋지 않기 때문에 참고하는 정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기판 관련주들 중에 심택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인터플렉스 제가 아주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결과적으로 이 자리 돌파한 이후에 그 딱 고점 자리 아래꼬리 지지해주면서 오늘 7%대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 종목 여기를 돌파를 한 이후에 윗골이 달리면서 아래쪽으로 빠지는 게 아니고 지금 완벽하게 돌파를 다 해냈어요. 이 윗골이 자리까지. 여기 보이시죠? 자, 여기 윗꼬리 자리까지 돌파가 이제 종가상으로 다 나왔습니다. 살짝 또 돌파를 했지만 어쨌든 돌파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모습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시장과 완전 정반대로 가고 있죠. 이런 게 이 턴어라운드의 힘입니다. 이 종목은 실적이 개선되면서 기판 관련주들은 현재 기업들이 증설을 해가면서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이 앞으로의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뭐 그중에 아까 보셨던 심텍 같은 경우 신고가로 갔고요. 자, 인터플렉스도 단기 신고가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수페타시스도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됐고 코리아 서키트도 나쁘지 않죠. 자, 그리고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다 모습들이 아주 훌륭하죠. 이 시장과 완전 반대 방향으로 신고가를 뚫고 가는 종목들, 신고가를 내려고 하는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판 관련주들 제가 아마 한두 달 전에도 이 관련 섹터 종목들 분석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도 있습니다. 이 종목도 잘 봐야 된다고. 그래서 시장에 가장 강한 어떤 주도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우리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플러스로 마감이 됐긴 했습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 시장은 음봉 단봉으로 만들어졌죠. 이 십자 도지 캔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게 몸통 길이가 좀 이렇게 길게 뽑아지는 차라리 갭을 안 띄우고 아래쪽에서부터 이렇게 상승을 시켜주는 이런 양봉 캔들이 훨씬 더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몸통 길이가 양봉으로 좀 길게 뽑아지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모습이고요. 그래도 어쨌든 뭐 플러스로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5일선을 회복을 해주지도 못했고요. 21선도 저항을 받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5일선과 22선을 회복을 해주는 이런 양봉 캔들이 만들어진 다음에야 조금 적극적인 시장 대응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만 어쨌든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사태가 일단은 터졌고 그동안 불확실성으로 존재를 했던 전쟁이 일어나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이 일단은 종식이 됐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게 뭘까요? 예.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제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다가 급등을 했던 이유가 불확실성이 제거가 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쨌든 터졌잖아요. 예, 사태는 벌어졌고 더 이상 시장에 압박을 줄 수 있는 어떤 더 큰 악재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왔던 거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양봉 단봉으로 만들어졌고요. 코스닥 시장은 다행히 5일선을 좀 안착을 했죠. 그렇지만 몸통 길이가 여전히 짧기 때문에 아직도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에 대해서 조금은 눈치 보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양봉 단봉이 아니라 이렇게 양봉의 길이가 긴 몸통이 만들어졌을 때 강력한 매수 수급이 들어왔구나라는 생각과 더불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이제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도 21선까지 회복을 해주는 몸통이 긴 양봉이 만들어졌을 때 시장을 좀 적극적으로 바라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어제 미국 시장을 좀 참고해서 보자면 자, 어마어마했죠. 어제 무려 개파락을 마이너스 3.4%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플러스 3.3%로 마감을 했어요. 이게 저가에서 고가까지 보면 6.7%짜리 봉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매수세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이 저점을 이탈할 가능성은 아주 큰 악재가 나오기 전에는 힘들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요
이 모습이죠. 자, 단기적으로 자, 이 저점을 이탈하기 전에는 이제는 시장은 좀 안정적으로 봐도 된다라는 겁니다. 미국 시장은 강력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테크주들이 대부분 뭐 4%, 5%막 높게는 6%까지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 굉장히 많았고요. 자,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래 꼬리를 달면서 양봉으로 뽑아줬기 때문에 아주 양호합니다. 다만 이제 이 음봉을 잡아먹지는 못했죠. 이제 요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거래를 터트리면서 이 아래 꼬리를 길게 달면서 양봉으로 뽑아줬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서부터 매수세가 이 양봉으로 다 말아 올려지면서 들어 올렸던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좋은 시그널입니다. 이 앞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었죠. 그 이후에 이렇게 반등을 해주듯이 아마 어느 정도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캔들의 모습이다. 상승 전환형 캔들이 나스닥에서는 보여졌기 때문에 아주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러시아 시장이 어제 굉장히 웃겼습니다. 자, 러시아 시장 한번 볼까요? 자, 러시아 시장이고요. 이게 몇 프로 빠진 건지 아시나요? 이게 마이너스 49% 빠진 겁니다. 진짜 이거 국가 부도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진짜 어떻게 이렇게 한 나라의 지수가 빠질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질 않고요. 이게 고점 대비 지금 단기적으로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지수입니다. 이게 러시아 지수. 러시아 지수가 이렇게 3분의 1 토막이 나면 종목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종목들은 다 그냥 깡통이거든요. 참 진짜 뭐라고 이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수가 마이너스 49%가 빠진다? 참 대단한 시장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다우와 나스닥이 아주 좋은 모습으로 잘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좀 긍정적인 모습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시장은 다만 상승 반전형 캔들의 모습이 만들어지진 않아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조금 더 강한 그런 상승 전환형 시그널의 캔들이 좀 만들어지고 수급이 좀 개선이 되면서 좋은 모습이 만들어진다면 5일선, 21선을 좀 회복을 해준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은 긍정적인 관점으로 시장 대응을 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큰 악재로 존재를 했던 불확실성이 일단은 제거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한 가지밖에 안 남은 겁니다. 이제 3월 FOMC가 시장의 방향성을 또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지어질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이겠죠. 여기서 어제 나스닥 지수가 그렇게 급등을 했던 이유는 반전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아마 연준이 금리를 좀 강력하게 올리고 이 긴축에 대한 정책을 펼치기는 좀 어렵지 않냐라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그런 요소도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급등이 나왔던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과적으로는 3월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이제 완벽하게 정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한다면 3월 초반에서 중반까지 정도는 시장이 조금 방향성을 탐색을 하다가 FOMC 결과 이후에 시장의 방향성이 완벽하게 좀 정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지금 구간에서 이제 저점을 완전히 이탈을 하고 아래쪽으로 빠질 만한 큰 악재 요소들은 없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에서 5일선 정도, 21선 정도 우리나라 시장이 회복을 해주는 캔들의 모양이 만들어진다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 조금 접근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시장인 것 같다. 그리고 오늘 시장의 종목들의 움직임을 봐도 신고가를 뚫고 가는 기판 섹터의 종목들의 움직임도 아주 좋았고 또 개별 종목들 중에서도 테마나 재료나 이슈를 달고 강하게 정고점을 뚫고 가는 신고가로 뚫고 가는 종목들의 출현 로보로보라든가 일동제약의 모습도 나왔고 또 주성 엔지니어링도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태양광 관련주 중에 또 정고점을 뚫고 가는 또 실적도 뒷받침이 되는 좋은 종목들의 모습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시장의 어떤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변화가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이 조금은 좋은 모습으로 이어져 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기대할 만도 한 시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이런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주말입니다. 주말간 또 에너지 충전 꽉꽉 하시고 긴 어두움의 터널은 좀 지나간 것 같아서 조금은 한숨을 돌리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JJ 리더였습니다.